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관련해 국내 정책을 심도 있게 다루는 K코인의 미래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까요? 예, 2014년도에 최초로 등장한 NFT. NFT마다 고유한 속성을 갖고 있어서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그러죠. 2020년도에 NFT 시장 규모가 1억 달러였지만 작년도 3, 4분기만 하더라도 107억 달러. 불과 2년 사이에 107배나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렇게 그 미술품에서 시작된 NFT가 스포츠 선수라든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국내외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국내 제도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과 방향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를 중점적으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 벌써 100배나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입장이 있을 텐데 일단 국제기구에 대한 입장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그 NFT 같은 경우도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디지털의 속성상 특정 국가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기구가 갖고 있는 그 NFT에 대한 입장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을 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NFT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일반적인 성격인 지불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특정한 영역에서는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죠. NFT가 기술적인 용어나 마케팅 용어를 사용하는지 여부가 규제의 핵심이 아니다. NFT의 본질적인 성격, 실질적인 기능을 감안을 해서 각국이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는 원론적으로는 가상자산에 NFT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한 영역, 지불수단이라든지 투자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는 가상자산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국제금융기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격인 국제결제은행 BIS 같은 경우에 그 가상자산도 지급 자기 자본 비율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그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 같은 경우 작년도 12월 달에 은행의 그 자본금 대비 대출할 수 있는 비율인 자기 자본 비율에 은행들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 2%, 통상적으로는 1%지만 그러면 2%의 자기 자본 비율에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해당되는 게 NFT, 스테이블 코인, 무담보, 그 가상자산까지 포함해서 NFT도 국제결제은행에서는 가상자산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 그 금융당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 바젤 은행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도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은행의 그 자기자본 비율의 2%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데 여기도 NFT가 가상자산에 포함되고 있어서 국제금융기구에서는 가상자산의 범죄에 NFT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같은 경우는 원론적으로는 가상자산이 아니고 특정한 영역에서만 가상자산의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제자금방지기구나 국제결제은행이나 바젤은행이 조금씩 다른 그 정책들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와 금융권 네네. 기구와 성격이 다르다 네네. 보니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정책이 다르다 보니까 국가별로도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 국제기구가 서로가 다른 입장을 예. 취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도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통합법인 네네. 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이 내년도 상반기 시행될 걸로 보고 있지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 전문 8A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 NFT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예, 다만 그 전문 8비에 보면 향후 대체 불가능 암호자산 같은 경우도 유럽 암호자산법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그 증권형 NFT 같은 경우는 기존 증권법에도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그 NFT 관련 법령이 없습니다. 없고요. 다만 그 증권법에서 보면 기념품이나 수집품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이익을 낼 것으로 간주되는 증권성 NFT 같은 경우는 증권형 NFT로 그 규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적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례로 유명 NFT 프로젝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위인원 요트클럽의 개발사 유가랩스 같은 경우에 NFT를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 즉 증권성 여부를 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작년도 3월 달에 발표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그 행정명령에 보면 NFT 같은 경우도 특성이나 실질적 내용에 따라서 법적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그 작년도에 미국 국세청이 발표한 가상자산 그 디지털 그 이 과세 대상에 보면 기존에는 그 가상화폐의 범주에 NFT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범위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대시키면서 미국의 과세 대상에 NFT가 포함돼서 일정한 부분 제도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지금 큰 축을 이뤄주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의 이제 그 규정들이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바로 그 저희 인근에 있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본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6월 달에 그 국회를 통과한 경제재정운영과 개혁기본망침에 보면 NFT, 가상자산, 메타버스 등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기 위해서 경제산업성 산하에 소개해 보면 웹 3.0 정책 추진실을 신설할 정도로 NFT에 일본 정부가 아주 막 그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령을 개정해서 그 가상자산을 현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관행인데요. 다만 현재 그 이익 분배, 즉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자본시장법, 네네. 서구의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NFT 같은 경우는 증권형으로 이제 규제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 NFT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도박이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일본 암호자산 비즈니스 협회에서 NFT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도 민간 단체들이 법을 제정을 해주는 권한이 없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기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련된 그 기준, 규제를 지켜서 발행하거나 공시 규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기존 법령에 의한 NFT가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지 부분을 해설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또 돌아가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블록체인 기반 암호자산 글로벌 허브를 지금 지향한다고 공식적으로 작년도에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영국 같은 경우도 뭐 NFT 관련된 법령은 아직 명확하게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그 가상자산의 범위를 디지털 가치로 규정을 하면서 범위를 확장시키다 보니까 앞으로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법령 개정을 통해서 법제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특히 중요한 부분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NFT를 발행한다고 작년도 발표를 한 첫 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했던 우리 그 동네 네, 주변 네, 국가 중국이죠. 네네. 중국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인용했던 것이 중국은 가상자산을 모든 걸 금지한다.
라고 발표를 하고 우리가 인용을 많이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난 1월 달에 베이징에 중국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이라는 국영거래소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럼 국영거래소에서는 일반 코인은 매매를 하지 않는다. 다만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와 지식재산권을 그 거래를 지원하고 있어서 중국답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문화예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이제 조언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 거래소를 출범시키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영국도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면서 유럽 자산 그 법 내에서도 어떤 입지를 조금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지금 관련 벽구가 좀 없다고 하는 게 좀 의외성이긴 합니다. 계속 아니 만들어가긴 미국인 하겠지만. 경우는 아직 그 디지털 자산 전체적으로 어떤 토탈된 법이 없고 네, 네. 작년도 3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그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발령하기 전까지는 모든 정부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부정적으로 입장을 취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중국이 워낙 CBDC 네, 네. 발행을 통해서 달러 시장을 그 중국 CBDC로 교체하겠다. 예. 시장을 점령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보면서 작년도 3월 9일 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을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디지털 자산의 시장을 뛰어들었는데 가장 큰 건 뭐냐?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주도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으면서 서로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주도권 경쟁이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은 글로벌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네, 네. 그 외의 나라 영국이나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허브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 정책 방향이 어디도 제시된 바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국가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한국의 입장은 어떨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의 입장은 지금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 개념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를 이제 개념을 도입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도입할 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국제 권고안을 수용한 겁니다. 따라서 그 현행법적으로 봐서는 그 가상자산을 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었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2021년 11월 5일 날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가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의 방침과 같이 가상자산의 범죄에 NFT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융위원회의 그 부위원장이 2021년 11월 17일 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관련한 의견을 발표할 때 좀 다른 의견을 발표했죠. 가상자산 과세 범위에 NFT도 포함하는 걸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금융위가 모든 NFT를 가상자산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행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증권성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가상자산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좀 애매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 3구 대선 과정에서 작년도 1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 자산 공약 사항에 보면 NFT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을 하겠다. 예, 예. 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도 1월 19일 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NFT 거래 활성화,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고, 작년도 5월 2일 날 그 윤석열 정부의 집권 청사진인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되는데, 예, 예. 110대 국정과제는 아직 NFT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그 국회에 발의돼서 심사 중에 있는 그 여당이나 야당의 디지털 자산 법안에도 아직은 NFT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금융위원회에서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NFT에 관해서 입장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작년도 12월 28일 날 금융당국 중 하나인 금융감독원에서 보면 이 가상자산 회계 감사 이슈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금감원 관계자가 뭐라고 밝혔느냐면은 그 공시의 대상에 NFT와 CBDC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예 공식적으로 금감원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회계 공시 대상에 NFT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런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뭐 앞에서도 설명을 드려서 이거 세계 공통 사항이긴 하지만, 이윤수 금융위 자본정책관이 그 작년도에 그 토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전형적인 NFT는 해당하지 않지만 투자계약 증권성, 다시 말씀드리면 증권성 NFT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규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관장하고 있는 FIU가 가상자산 범죄 NFT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과세 대상에는 포함할 걸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위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근데 특이하게 작년도 12월 말에 금융당국 중 하나인 금감원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감독 공시 대상에 NFT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끝으로 국회에서 발의 심사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에도 NFT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 당국의 공식적 입장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좀 종합을 해보면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그 NFT 사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다른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뭐 대선 공약에는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는 또 없고, 또 일정 부분에서는 과세 때문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과세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게 재산으로 인정되는 부분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NFT를 지금 현재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직은 NFT 자체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재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법적으로 봤을 때 법적 뒷받침이 없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FT를 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왜? 법적으로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떤 권리 행사를 관련 법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사기를 받았다든지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또 정리를 해보면 그 NFT는 학술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없어서 법 집행 과정이 문제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NFT를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개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 NFT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인터넷 네트워크나 프로토콜에서 통용되고 있는 무형 데이터 정보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1대1로 표상하고 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에 관련해서 저작권자, 판매자, 보유자, 그 거래소와 같은 이 관련 주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등등의 개념을 볼 때 충분하게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재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국내 법 쪽에서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규정화되진 않았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NFT에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상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NFT는 그 저희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제도화 측면에 있어서 재산으로 인정될 때는 들어가지만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좀 멀리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NFT가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게 명확한 어떤 근거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가요? 이 부분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법안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국제공동권고안을 수용해서 그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서 가상자산의 개념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개념을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아직까지 가상자산의 개념에 NFT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봐서는 아직 그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된 견해죠. 이제 그 국내인 경우도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3항의 그 가상자산의 개념을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라고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소득세법이라든지 국내 관련 법령에서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가 정의적 개념, 학술적 개념으로 봤을 때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될 수 있다, 전자적 증표에 관련한 일체 권리다로 봐서 학술적 개념적으로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안타깝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심사 중인 디지털 자산 법안, 가상자산 법안에도 NFT가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네. NFT 시장이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저희가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2부에서 다시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